오늘은 명제 단어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너희 둘밖에 수업이 없고 애들은 또 명제 어느 정도 다 뭐 한 애들도 있는데 안 한 애들도 있어서 지금 오늘 수업 안 온 애들 중에 명제를 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양을 막 오랫동안 길게 수업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딱 명제에 관련된 부분 개념 설명만. 근데 방학 때 한번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요약 싹 하듯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알았죠? 자, 명제의 제일 첫 번째네요. 근데 교재 없니? 교재 있지? 마플? 없니? 있니? 아, 패드. 아, 오케이. 자, 어쨌든 명제를 제일 먼저 정의부터 하자. 그럼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조건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조건과 명제에 대한 구분부터 먼저 다시 합시다. 명제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결국은 전부 다 뭐예요? 문장이나 식이에요. 뭐 식 중에서라고 하는데. 알았음? 명제와 조건은 어떤 문장, 어떤 식을 말하냐? 조건은 x의 값에 따라서 x에 내가 어떤 값을 넣는지에 따라서 따라라고 하죠.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하는 참거짓이 바뀌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말하는 거고, 명제는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걸 귀찮으니까 그냥 항상이라고만 합시다. 항상 참이거나 또는 항상 거짓인. 참거짓이 바뀌면 안 되고 계속 거짓이면 계속 거짓. 한번 참으면 계속 거짓. 아니 뭐래? 항상 참, 한 번 참으면 계속 참. 항상 거짓인 문장 또는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의 예시로 들어가 보면 어때?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는데 마치 방정식은 조건처럼 항등식은 명제처럼 받아들여주면 되겠지. 근데 항등식도 방정식도 어때? 조건의 그냥 한 종류일 뿐이고 조건과 방정식이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항등식도 마찬가지. 명제는 항상 거짓인 문장이나 항상 거짓인 식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항등식에서는 어때? 항상 참인 놈만 다루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걸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자주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예시가 뭐였어? 자, 우리가 방정식을 배울 때 뭐 어떤 문제를 만났니? 2차 방정식 하면 근을 구하시오였잖아. 근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오였고, 근의 뭐 두 근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에 대한 얘기들만 했단 말이야. 그 근이 뭐야? 참이 되도록 하는 x. 그러다 보니까 조건에서도 뭐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진 않지만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들을 좀 필요로 하게 되지. 그래서 그 녀석을 묶어서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뭐라 부른다? 참이 되도록 하는 녀석들의 모임, 뭐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나면 그냥 뭐 조건에서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조건이란 걸 만날 때마다 항상 너희들은 진리 집합을 구한다라는 사실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항등식에서 물어보는 건 뭐였어? 일단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 부터 먼저 판단했지. 그래서 다음 중 명제인 것은 부터 시작해서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도 함께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항등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보통 항등식보다는 절대부등식에서 더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요 명제 뒤에 나오겠죠. 어쨌든 항상 참이라면 왜 참인지부터 물어보는 좀 그런 녀석들이 등장하긴 할 거다. 알았음?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항상 참인 녀석, 항상 거짓인 녀석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명제라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리고 막 다음 명제가 참인데 왜 참인지를 확인해봐. 뭐 기타 등등등등을 계속 물어볼 거다.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문장, 아무런 식을 가지고 와서 이게 명제인지 이게 조건인지 그런 걸 다루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딱 하나. 어떤 거? 딱 하나 요 정도? 다음 중 명제인 거 찾아주세요. 또는 뭐 조건인 거 찾아주세요. 너희들이 집합과 그 집합 쪽에서도 마치 다음 중 집합인 거 찾아보세요. 한 문제가 나오면은 땡큐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잘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명제도 비슷하다.
자, 어쨌든 명제.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명제들을 항상 어떻게 만들어둔다?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조건 P, 이면 조건 Q라고 만들어 버리죠. 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면 이다로 연결하면 무조건 명제가 된다 그랬었고, 맞지? 그 녀석이 기호로는 P, 화살표, Q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디 갔지? 우리는 명제를 만났고 그리고 조건을 만났으면 명제에서는 참가지를 확인단을 할 거고 조건 P를 만났으니까 뭐? 진리집합을 구한다. 조건 Q를 만났으니까 진리집합을 구한다고 했잖아. 그때 이제 너희들은 이 명제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참이 된다면 저 진리집합들끼리 비교를 하는 식으로 명제를 확인을 했었지. 어떻게? 요거. 요 조건의 이름이 우리가 가정이라고 불렀었고 요 조건의 이름이 결론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면은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x-1이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져봤을 때 1을 대입해서 말 그대로 이면 이다라는 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1을 대입해서 참이니까 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조건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뭐야? 1 하나잖아. 1이 들어가면 참인데 2 들어가면 거짓이거든. 그럼 진리집합에는 1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뭐다? 1과 2가 나오잖아. 그때 이 1이 여기 있네.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라는 건 아닌데. 알았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으면 진리집합 따지면 편하다. 예를 들어 어떤 거?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이런 거 있잖아. 맞죠? 그런 거 따져볼 때 뭐야?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뭐다? 얘가 만족하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A는 1보다 큰 거, B도 1보다 큰 거. 근데 여기서는 곱하면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 즉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B는 1보다 작은 거.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B는 1보다 큰 거. 이러면서 이제 진리집합 따져봤을 때 이게 없네? 들어가지 못하네? 거짓.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알았죠? 그런 식으로 진리집합으로 참거짓을 판단을 한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 만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 만나?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명제의 참거짓이 주어지거나 했을 때 집합을 보면서 집합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다시 한번 다 튀어나오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교 B는 B다부터 시작해서 있잖아. 우리가 했던 많은 것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것부터 해서 막 원소의 개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집합 문제는 다시 한번 다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단원 명제 단원이 예를 들어서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유를 잘 살펴봐. 과연 명제 쪽에 나오는 개념들을 몰라서 질문일까? 아닐걸? 대부분이 집합 문제를 못 풀어서 질문일 겁니다. 처음엔 좀 명제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알았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명제를 가지고 참거짓을 밝힐 줄 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원래는 잠깐 다른 얘기 하고 와야 되는데 흐름의 순서상 이게 좀 깔끔해서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거짓인 명제가 있을 거야. 이 명제가 거짓입니다. 를 어떻게 밝혀? 진리집합으로 판단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뭐 한다? 다음 명제가 거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혹시나 만난다면 너희들은 반대되는 예시를 하나 찾아준다.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이 녀석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지 못해. 왜? 예를 들어서 1과 2고 얘가 2와 3과 4면은 성립 안 하잖아.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그 1이 바로 반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짓인 명제의 반례 찾기라고 하면은 내가 항상 뭐예요? 반례는 어디에 있다? P Q. P 빼기 Q로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의 진리집합 빼기 결론의 진리집합. 즉 가정 빼기 결론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었지.
뭐 요런 거. 그러면서 또 뭐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 어디 갔어 초록색. 요런 걸로 나오는 또 질판 문제로 넘어가겠지. 알았음 벤 다이어그램 문제. 끝.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거는 그냥 명제 얘기는 여기서 끄시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거야. 근데 잠깐 다른 얘기 좀 하자면은 너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진위 판단형 문제, 지금 이 수학 하에서 이 명제 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과목들, 수원도 마찬가지, 수투도 마찬가지, 미적분이나 확통도 마찬가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진위 판단형 문제들은 참인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 참인 것을 확인을 하는 방식은 뭐야? 뭐 공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식을 가지고 증명을 말 그대로 증명을 해 나가는 문제들도 있고, 논리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문제들도 있고 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던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근데 거짓인 거는 뭐예요? 공식이 있냐?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있어? 없거든. 식으로 아니다를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지. 식으로 뭔가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서 보통 뭐 하냐? 얘는 다 예시 찾기야. 다른 말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발레 찾기라고 하지. 앞으로 나오는 너희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진입 판단형 문제들이 거짓인 걸 찾으려면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에서 왜 기억, 니은만 맞고 디귿은 틀렸는지를 설명할 때 그 디귿을 설명하는 틀린 보기를 설명하는 방식은 또는 너희들이 찾아가는 방식은 거의 99%다 예시 하나 찾아주는 거야. 그때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라는 이 명제 단어는 있잖아.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당연히 명제만 가지고 뭔가 만들고 끝나지. 그치?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뭐 넘어가는 그런 과목이나 단원이 아니라 이 명제 파트는 앞으로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를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거든. 알았지? 수학 상사, 너희들은 공통 수학 1, 2가 수능 범위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막 배우는 이유가 뭐임? 대부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수원이나 수투, 너희들은 이름이 다르지. 대수랑 미적분 1, 그리고 미적분 2라던가 혹은 확률과 통계로 갈 때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 마치 너희가 덧셈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연산하는 것처럼. 짝수, 홀수를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알았어요?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 뭐를? 거짓인 보기들 찾아가는 방식은 예시를 찾아가는데 이런 원리로 찾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음? 뭐 대부분 그렇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식으로 밝혀진 것도 있기는 하다. 거짓이. 아무튼 끝.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명제들에 대해서 또 뭐 해? 또 참거짓을 따지러 가겠지. 근데 이제 그냥 명제를 대놓고 빵 준 다음에 참거짓을 따져보자 라기보다는 새로운 명제들을 좀 만들어 가볼까? 그러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명제의 부정. 부정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부정은 그냥 뭐 하면 돼? 아니야. 아니야 라고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명제 P가 있다. 그러면 부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명제, 어떤 명제? not P. 읽어줄 때는 이제 not P라고 읽어주죠. P가 아닌. 자, 그런데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지? 그 부정이라는 녀석은 예를 들어서 예시가 좀 그래. 뭘로 예를 들어 가보지? 내 머릿속에 예시가 다 막 날씬하다, 뚱뚱하다, 키가 작다, 키가 크다 밖에 없으니까 수학 잘한다, 못한다 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연하는 수학을 망쳤다 이런 명시를 가지고 막 부정하기도 좀 그렇고 예시가 그치 방금 시험 끝났는데 뭐 예를 들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연하는 안경을 착용했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보자. 그게 참이다 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알았지? 명제 아야 연하는 뭔데 자꾸 연하는 뭐 안경을 착용했다의 부정은 뭐야? 연하는 자꾸 명제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맞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그때 안경은 착용했다 안 했다가 사실은 흑백이잖아. 안경을 착용한 게 아니면 무조건 안 한 거고 착용 안 한 거면 무조건 안 한 거가 아니면 무조건 착용한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흑백에서는 사실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은 면함, 안경 착용함. 그럼 부정은 뭐야? 면함, 안경을 착용 안 함. 그래서 P이면 not Q.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결론적이 뭐로 끝날 때? 이다 아니다와 같이 뭐로 끝날 때? 흑과 백. 예를 들어서 남자다 여자다, 안경 꼈다 안 꼈다, 동물이다 사람이다, 식물이다 동물이다, 뭐 등등. 오케이? 그런 거로 들어갈 때에 대한 얘기로 그때 사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 부정은 실제로는 이렇게만 써야 된다. 이거는 뭐 논리학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다르게 기호를 씁니다. 근데 그 기호는 우리가 안 배울 뿐이야. 공통 수학에서 배우는 기호는 그냥 이게 다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없어서 그냥 명제 P가 있으면 나P로 불러요. 뒤에 것만, 제일 마지막만 이다를 아니다로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가 왜 들어가냐면 여기가 이다 아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범위로 들어갈 때, 막 작다 크다 들어갈 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작은 거 아니면 무조건 큰 것만 있는 그 흑백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런 범위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려버리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는 안 부르고 그냥 마지막 부분만 뭐다? 아니다 라고만 붙인다고 생각을 하라고 하고, 그렇게 만든 부정을 한 명제, 그리고 두 번째 뭐? 명제에 대하여 역과 이, 그리고 대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간이 충분하네. 일단 얘기하고 좀 더 진행하자. 자,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P면 Q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을 하든 거짓이라고 가정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뭐 만들어 가보자? 역인 명제를 만들어 가보자. 그럼 너네가 역함수 배운 것처럼 명제를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역방향. 화살표 방향을 역방향으로. 근데 뭐 왼쪽으로 화살표는 잘 안 쓰니까 가정과 결론의 자리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바로 역을 구하는 거지. 두 번째는 뭐였다? 이거는 내가 왜 가르쳤냐면 요즘 교육과정에서 2는 사실 안 배웁니다. 근데 그냥 설명하려고 나는 그냥 가지고만 오는 것뿐. 뭐 가정도 결론도 모두 다 부정하는 거. 알았음? 만약에 루트 있는 무리수다라는 명제에 대한 부정은 루트 있는 무리수가 아니단데, 근데 2를 만들면은 루트가 아니면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라서 좀 다르다. 이게 2라서 부정과는 좀 다릅니다. 알았죠? 가정 쪽에 있는 것도 부정을 해줘야 되거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역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는 2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됨? not Q이면 not P라고 만들어지죠. 그때 그 대각선 방향은 뭐다? 대우라고 불러주지. 즉 어떤 명제에 대해서 대우 명제는 뭐다? 그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면서 둘 다 부정하는 거. 그게 대우고, 요 두 개도 대우 관계 있죠. 자, 여기까지. 역이 무엇인지, 부정이 무엇인지, 이나 대우가 무엇인지까지만 설명을 한 겁니다. 맞죠?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쪽에서 얘기할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다른 얘기 몇 개만 좀 하고 보자. 뭐냐면 부정에 대해서 좀 살을 좀 붙이려고. 뭐냐면은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요약하듯이 갈게요. 그리고라던가 또는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조건 또는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을 때, 예시는 조건으로 갈게요. 그때 기억나지? P라는 조건 그리고 Q라고 해서 조건 두 개를 그리고로 연결하는 조건이 있을 거야. 그 조건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부정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때? P를 부정을 했으니까 not P가 될 거고 P가 아니다가 될 거고, Q도 부정을 했으니까 not Q, Q가 아니다가 될 건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다?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뭐로? 또는이라는 말로 바꿔줘야 되고, 반대로 또는이 있을 때 부정을 할 때도 뭐야? 그리고로 넘어가야 되는 거. PQ만 not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또는으로, 또는은 그리고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진리집합 가지고 가면 편하지. P 그리고 Q는 P 교집합 Q를 말하는 건데, 얘는 부정을 한 거니까 P 교집합 Q가 아니야.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은 요게 나오거든. 그래서 또는입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맞죠? 기억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놈에 대한 얘기 그리고가 아니라 모든 응? 모든 그리고 모든과 어떤이 있는 명제나 조건에 대한 부정은 조건으로 예시를 갈게요. 어떻게 해준다? 모든 x에 대하여 p가 뭐 성립한다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와 있을 때 그 녀석을 부정을 해주면 뭐가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어떤 x에 대하여로 바뀌면서 not p를 갑니다. 기억나나요? 모든과 어떤도 서로 부정할 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예시가 뭐야? 방학 때 했던 예시가 뭐야? 모든 여학생들은 안경을 착용했다. 그게 아닌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면은 모든 여학생들이 다 안경을 안 낀 게 아니라 한 명만이라도 안 낀 애가 있으면 그러면은 아닌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부정을 한다라는 건 뭐다? 어떤 여자애는 안경을 끼지 않았어. 끼지 않은 애가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부정이 된 거거든. 알았음? 그래서 모두는 어떤으로? 어떤은 모든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명제가 뭔지. 그래서 명제에선 참거짓을 물어보니까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식은 뭔지. 그리고 거기서 집합 문제들이 우르르 튀어나오다 보니까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는 예시 반례를 어떻게 집합으로 찾아가는지. 근데 이 녀석은 아까도 얘기한 게 이 근본적인 이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2학년 때, 3학년 때 만들어지는 많은 수많은 진입 판단형 문제들이 얘를 가지고 뭔가 찾아준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올 얘기. 지금은 그냥 반례는 가정 빼기 결론이다라고만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명제가 주었을 때 좀 새로운 명제들을 만들어가는 방식들에 대한 설명.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 이제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정도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자. 뭐 집합에 대한 얘기라든지 참거짓을 따져 본다든지 알겠죠? 또는 더 많은 논리적인 얘기를 만들어 본다든지 기타 등등등.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정리부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요거를 가지고 뭔가 논리적인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이거는 오늘 아마 하게 될 건데, 증명 쪽에서도 이제 쓰이게 될 거고, 앞으로 역시 또 이제 많은 내용들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계속 수학에서. 뭐냐면,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어. 원래 명제가 있어. 자,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고를 밝혀보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랬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만들어서 포항관계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자 이거였잖아. 근데 가정의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애매한 거야. 오케이? 너무 많거나 예를 들어서 x는 3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진리집합이 뭐 있어? 1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100도 있고 120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2분의 7도 있고 5분의 2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많은 진리집합 다 쓸 거야? 아니잖아. 힘들어. 벌써부터 포항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무수히 많아. 그러면 내가 몇 개를 놓칠 거 아니야. 그냥 점점점으로 중략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포함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사실. 왜? 내가 쓰지 않은 그 예시가 하필이면은 저 집합에 안 들어가는지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그래서 아니다와 같은 기호가 있을 땐 진리집합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을 사용하는 거지. 뭐? 본명제에 대해서 참고를 밝히고 싶은데 그게 힘들 때. 자, 어제는 그래서 뭐다? 본명제와 어떤 명제? 역인 명제에 대해서는 뭐 한다? 참과 거짓이 어떻다? 무관하다. 그래서 방금 내가 든 예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밝히고 싶어. 그러면 역인 명제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역인 명제는 봐서는 안 된다. 왜?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일 수도 있지만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얘는 거짓일 수도 있어. 그럼 역인 명제의 참거짓을 따진다고 해서 원래 명제가 참이구나, 거짓이구나를 밝힐 수 있다 없다? 없거든. 오케이? 두 번째. 원래 명제와 누구
대우인 명제는 참거짓이 어떻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예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고 싶어.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진리집합을 만들기가 개빡셈. 또는 뭔가 너무 많은 예시를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하기가 힘들어. 그때는 뭐 해봐? 대우를 만들어봐. 대우는 간편하게 딱 보자마자 참이네 거짓이네라고 밝힐 수 있는 명제가 나올 거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보통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도 나오지.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지울 거야. 좀 이따가 방학 때도 그렇게 했었고, 원래 명제가 어떤 명제? 부정인 명제. 뭐한다? 참거짓이 반대이다. 근데 이거는 왜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정인 명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연하는 안경을 착용했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안경 안 꼈으니까. 근데 부정을 만들면 어때? 연하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참이잖아. 그지? 규린이는 남자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거든. 근데 부정을 하면은 규린이는 아까 남자라고 했나? 남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야? 참이잖아. 맞죠? 부정인 명제는 다 참과 거짓이 원래 명제와 뭐해요? 반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예시는 다 뭐야? 결론이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을 때, 남자가 아니면 여자고, 여자가 아니면 남자고, 남자이다 여자이다가 하는 거는 없잖아. 알았죠? 연하가 안경을 낀다 안 낀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범위로 나올 때는 애매해진다. 오케이? 한번 예를 들어 봐봐. 자, 참여 거죠. 거짓이지. 그지? 맞지? 1부터 3까지면은 2부터 10까지 해서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1부터 3까지 약간 이렇게 있잖아. 거짓이란 말이야. 그럼 부정을 만들어 봐. 그럼 뭐야? 참여 거짓이야. 이것도 거짓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범위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거 성립 안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인 명제가 어쩌고 저쩌고다, 반대이다라는 거는 뭐에서만 결론적이 홀수 아니면 짝수. 범위가 아니라 홀수 아니면 짝수. 남자 아니면 여자. 또 뭐 있냐? 아까 뭐 있지? 그래. 뭐 안경을 꼈다, 안 꼈다. 소수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따질 때. 그때만 사용을 하는 거다. 알았지?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걸 굳이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뭐다? 이제 나올 녀석. 누구? 증명. 증명을 하는데 뭔가 뒷받침이 되거든. 오케이? 자, 일단 어떤 증명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 아이씨, 이거부터 어때?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그때 직접 증명법은 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끼리 비교하는 것처럼 명제 자체를 손을 대진 않는 거.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으면 P이면 Q이다 자체를 증명하는 거야.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하면서. 아니면 아까처럼 X는 1이면 X제곱 어쩌고저쩌고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1을 대입해서 성립한 애를 직접 보여주는 거. 명제를 건드리진 않았잖아. 알았죠? 그런 녀석들이 직접 증명법이고, 간접 증명법은 뭐다? 명제를 그냥 대놓고 있는 그대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명제 자체를 살짝 바꿔보는 거야. 그때 사용을 하는 증명 방법이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게 뭐예요? 이름 자체가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거지.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대우가 참임을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끝내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증명. 두 번째는 뭐다? 귀류법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죠? 이 귀류법이 바로 뭐야? 이 녀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결론적이 무리수이다, 유리수이다처럼
오케이? 이면은 인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 남자랑 여자, 뭐 무리수랑 유리수, 홀수와 짝수처럼 그런 흑백 논리에 있는 것들만 아마 예로 들어놨을 거야. 아무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언제 규류법을 쓰는지 알겠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규류법은 뭐 한다? 결론적을 살짝 뒤집어 주는 식으로 증명이 시작될 거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너희가 이 녀석을 너희 학교 시험에서 만난다. 두 가지 형태를 만날 겁니다. 첫 번째는 빈칸 추론형. 그게 객관식이든 뭐든. 보통 빈칸 추론은 객관식 아니면 단답형이지. 주관식은 없고, 서술형은 없고. 빈칸 추론형으로 나오거나 혹은 빈칸 없이 직접 증명하시오라는 문제 서술형으로 또 만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에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얘야.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항상 증명을 내는 거는 아니야. 예를 들어 종총고처럼 예를 들어 두루고처럼 두루고 1학년들은 그런 해당되나 모르겠는데 두루고 2학년들이 지금 서술형 안 나오고 있거든. 3학년들은 서술형 나왔었고 너희들은 또 2학기 때 기말고사 때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는데 뭐 안 나온다고 하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안 나온다는 말이 없으면은 뭐 좀 그때는 연습을 좀 더 하고 어쨌든 서술형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안 나오는 게 확실한 사람들은 공부 방식이 달라져야 돼. 오케이?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빈칸 추론이 아니라 서술형이다. 증명 문제가 빈칸 추론으로 나오면 쉬워. 빈칸 추론이 어려운 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대수, 그리고 확률과 통계. 거기가 빈칸 추론이 좀 개빡세고 그 외 나머지 과목들이나 나머지 단원들은 쉬워요. 근데 이제 서술형은 너희들이 중학교 때처럼 서술형 그 답 쓰는 연습하는 거 있잖아. 지금 너네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서술형 답 쓰는 거 연습을 내가 시킨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 녀석은 답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어때? 세상 처음 보는 명제를 주면서 증명하라고 할까? 아니. 너네가 학교에서 다룬 명제를 증명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교과서 문제지.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도 보면은 많은 학교들이 증명을 만약에 서술형으로 내고 싶으면 자, 내가 지금 찝어주는 문제 뭐 예제 7번, 보기 5번, 뭐 저 뒤에 뭐 중단원 평가 17번 하면서 문제 번호를 다 불러줘. 이 중에서 증명 하나 낼 거야 라고 해줍니다, 보통. 그런 학교들이 보통은 아니고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말이 없더라도 만약에 서술형의 증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나 거기서 학교에서 다뤘던 부교재나 학습지에 있는 명제들 그런 것들은 꼭 답 쓰는 연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증명을 보여주는 거 있으면 있잖아. 잘 적어놔봐. 서술형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하지 않는 이상. 알았지? 오케이? 끝. 어쨌든 방식은 뻔해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이 두 가지 뭐 해?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을 내가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답 두 개 정도 풀어주지. 제일 대표적인 문제. 어떤 거? 대율링한 증명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어떤 명제를 n제곱이 짝수이냐. n도 짝수이다. 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친절한 학교는 를 대율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도 보여줄 겁니다. 알았죠? 근데 만약에 그냥 증명하시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대율을 써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알았지? 두 번째. 제일 대표적인 규례법. 너무나도 많이 만났죠? 루트 있는 무리수이다. 를 증명하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학교 시험에서 좀 친절하다면 루트는 무리수이다. 를 규례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도 보여줄 겁니다. 알았죠? 근데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말 잘 안 해. 그래서 역시 아까 말했듯이 교과서에 있는 예시거든 저거는. 그러다 보니까 저 녀석은 꼭 답 쓰는 연습을 해두셔야 될 건데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두 개 한번 빨리 풀어볼래요? 자,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 n도 짝수이다. 어떻게 할까?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는 학교에서 안 알려줄 때도 많습니다. 대우를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뭐다? n은 이 뭐다? 짝수가 아니면, 그래서 바로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인가요? 라고 바꿔서 증명하면 되겠다. 맞지? 그럼 n이 홀수니까 뭐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온다. n이 뭐야? 2k 플러스 1이라고 쓴 사람 다 손. 없나? 있나? 있는데 손을 안 들었나? 자, 조심해라. 2k 플러스 1로 쓸지, 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쓸지 플러스로 쓸지 그거는 너희들이 결정을 하기 나름이야. 써도 상관은 없어. 대신에 조심할 거. 그래서 k가 뭔데? 늘 보여줄 때 여기서는 k가 자연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밑에서는요, k는 0, 1, 2, 0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 왜? 그래야 1이라는 자연수도 포함을 해서 증명을 하는 거잖아.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 뭐야? 3부터 성립하는 명제가 된 거잖아. 1부터도 1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거든. 알았음? 그래서 저렇게 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뭐 해주면 돼? n제곱을 구하면 되겠지. 나는 위에 거로 간다잉. n제곱이 뭐예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입니다. 여기서 끝을 내지 말고 이것도 또 홀짝 설명해야 되니까 2로 묶이는 놈과 묶이지 않는 놈이 1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2k제곱 마이너스 2k로 쓰고 나서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n제곱도 짝수이다. 그래서 뭐다?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거지. 알았음? 오케이? 끝. 두 번째, 루트가 무리수에 대한 뭐다? 귀류법. 귀류법은 뭐다? 부정인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야. 즉, 부정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부정을 구하면, 여기서는 대우를 구하면인데 여기서는 부정을 구하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루트가 뭐다? 다 뭐다?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유리수니까 뭐가 들어가?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을 하면서 단 n은 뭐다? 서로소인 정수. 여기서 그냥 정수라고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 서로소 때문에 밝혀진다. 그래서 서로소인 정수로 쓴다는 거 잘 기억하고. 만약에 저희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3, 루트 5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이제 증명 시작합니다. 양변에 n배 하면서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2n제곱이 뭐예요? m제곱입니다. 어머, 뭐가 나왔어? m제곱이 2로 표현되는 2 곱하기. 그럼 뭐야? m제곱이 짝수인 거지. 그러니까 m은 뭐야? 짝수입니다. 방금 요걸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m은 뭐다? 2k라고 쓰는 거야. 뭐 여기서도 단 k는 자연수. 그러면서 m 대신에 이제 2k를 쓰자. 그럼 뭐가 돼? 이 식에서 어떻게 돼? 2n제곱은 4k제곱. 그래서 쓸까? 2n제곱은 4k제곱. 그래서 n제곱은 2k제곱. 어머, n제곱도 2의 배수네. n제곱도 뭐니까? 짝수니까 n도 짝수가 되겠지. 역시 이거 쓴 거지. 그래서 n은 뭐다? 이 L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끝났지. 뭐 아까 말했던 mn이 분명히 서로서로네.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 가정에는 서로서로 말이 있는데 갑자기 이래는 공통인 소수를 가졌지. 서로소가 아니게 됐지. 그래서 그게 깨져버렸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다? 저 가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정 자체의 논리적인 부분이 틀린 거다. 즉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응? 무리수가 아니다. 응? 미쳤나봐.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지금 내가 설명했으니 내일 모레도 기억하고 일주일 뒤에도 기억하고 한 달 뒤에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 한 달 전쯤 또는 이제 시험 공부 시작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 증명적을 볼 때, 명제의 증명적을 볼 때 그때 서술형으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처럼 답을 꼭 쓰는 방식을 연습을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알았지? 알았죠? 잠깐만 쉬었다가 수업합시다. 가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뭐 남았다? 3단문법. 자, 3단문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것 자체가 뭔지는 당연히 다 알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일단 3단문법 자체는 뭐다? 너네가 옛날에 도덕 시간인가? 중학교? 그때 배웠던 소크라테스 사람 죽음.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음 그 얘기. 그래서 뭐다? 우리는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를 둘 다 참임을 아는 상황. 참고로 참임 명제는 이제 화살표 두 줄자리를 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따라서 P이면 R이다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얻는다. 맞지? 이유를 물어보면 너무 뻔해. P가 Q 안에 들어가 있고 Q가 R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P는 R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이거 자체가 알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녀석은 바로 뭐다? P이면 예를 들어서 not Q에다가 성립하고 뭐 R이면 뭐 해볼까? not P, P에다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뭐 주세요? 다음 중 참인 것은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명제 만드는 거 있잖아. 그때 너네들이 어떻게 푼다? 자, 참이라고 주어져 있는 명제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부정을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참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다음 중 참인 것은 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P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럼 뭐 해봐? 여기서 이어받아 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는 게 예를 들어서 R로 끝났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해봐? P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라고. 그럼 여기 있는 명제들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not Q로 가기는 하지. 그지? 근데 not Q에서 이어받을 수 있어 없어? 그게 없네? 그럼 뭐야? 만들지 못하네? 거짓. 정확하게는 거짓인 명제라기보다는 참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명제. 그래서 물어볼 때도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물어볼 때는 없고 항상 참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명제를 고르시오는 있을 수 있다. 알았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R이면 P에다가 있다. not Q에다가 있다. 그럼 뭐 해봐? 역시 R로 출발하는 명제를 찾아보는 거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P. 그 다음에 P에서 이어받는 명제 찾아주는 거지. 어때? not Q. 뭐야? R에서 not Q로 가네? 참.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딱 보자마자 거짓인 명제들이 몇 개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여기에서 not Q이면으로 출발하는 거 봐봐. 뭐로 나오든지 간에 이거 자체가 출발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보자마자 거짓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치면은 누구? 아까 그 기억도 마찬가지야. R로 끝나는 게 없잖아. P로 시작은 있지. 근데 끝나는 게 R이 없네? 그러면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땡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대표적인 3단 문법 문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누구?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가자.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 요거는 기억나죠? 외워야 된다고 했지? 뭐? 참인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P가 무슨 조건인지 필요든지 충분인지 Q가 무슨 조건인지를 외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여기에 뭐다?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있었고 여기도 P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뭐다? 너희들이 외운 그거 뭐 참인 명제에서는 뭐 이 화살표 방향으로 뭐 하고 있다? 총을 쏘고 있다. 빵! 그래서 총을 쏘는 녀석 뭐? 충분 조건.
응? 그리고 총을 맞는 녀석은 피가 질질 나네. 그래서 필요 조건.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럼 이걸 이제 외워서 뭘 하는데? 결국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그 이름을 보고 너희들은 참인 명제를 만들어. 그럼 그 참인 명제를 보면서 모든 명제 문제로 넘어가지. 뭐 예를 들어서 참고직부터 시작해서. 아, 참인 명제는 아는구나. 뭐 3단 논법부터 해서. 그래, 이걸 만들고 싶었다. 뭐 집합 문제로도 넘어갈 수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모든 명제와 관련된 문제로 다 넘어가거든. 알았습니까? 참이 되도록부터 해서.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지를 못하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참인 명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아 충분인가 필요한가 따지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알았음? 오케이?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 총 쏘고 피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빨리 넘어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이 안에 있는 마지막 필요 충분 조건. 이거는 뭐였지? 필요 조건이자 동시에 충분 조건인 거.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는 자연수다 이런 거. P이면 Q이라도 성립을 하는데 Q이면 P라도 성립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뭐라고 불러줍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내용 끝난 거야. 어때? 증명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명제 자체의 느낌보다는 집합과 살짝 다리 걸치고 있는 느낌이 더 강하게 될 거다.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너네 문제 잘 풀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오늘 수업의 다음 수업은 언제다? 이번 주 토요일 아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니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은 뭐 추석 때문에 이제 휴강이라고 했고 다음 주 토요일 아 다다음 주지. 아 이번 주가 아니니까 다음 주 맞구나.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을 한다. 이때는 뭐 한다? 절대 부등식을 먼저 할 겁니다. 알았음? 절대 부등식을 먼저 하고 나서 명제 너희들이 풀어온 사람들 명제 숙제 풀이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 요때 명제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보내려고 집에. 절대 부등식만 딱 수업한 다음에. 근데 절대 부등식은 이미 한 애들도 다시 하는 이유가 이 절대 부등식은 2학년, 3학년이 돼도 계속 너희들을 괴롭힐 거거든. 그래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유형들을 아마 걔네들도 중간고사에서 절대 부등식 나온 애들은 충분히 많이 못 만났을 거야. 함수에서 다시 만날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알았어? 알았어?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럼 오늘 숙제가 뭐냐? 마플 시너지에 있는 명제 단원. 오케이? 명제 단원 숙제를 싹 풀어오는 건데 역시 아마 좀 양이 너무 많을 겁니다. 원래 내가 명제를 어떻게 수업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 전까지 해서 1회.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넘어서 2회 진행하면서 절대분식을 살짝 건드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절대분식을 3회. 이렇게 3회 차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명제는 그냥 하루 만에 끝내버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회에 대한 수업이라서 숙제량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을 정하자. 홀짝으로 구분을 해서 홀수들만 완벽하게 풀어오는 걸로 가자. 알겠지? 그리고 뭐 저기 행일 쪽이나 이쪽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너희들이 이제 명제부터 함수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너희들 기준으로 했을 때 너희들의 심화 문제는 명제에서 절대로 안 나와. 허수령 때문에 짜증나면 짜증났지 그냥 심화 문제로는 안 나와. 심화 문제는 어디서? 산술기하에서 나올 거고 함수에서 나올 거고 특히 유리무리 함수에서 나올 거다. 합성함수는 알았죠? 그래서 요번 단어는 행위는 빼고 그냥 일반적인 유형별 문제들만 홀수번으로만 숙제 나갑시다. 그거 뭐 카톡방에 얘기할 거니까. 알겠지?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조금 빨리 끝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